나 해도 돼? 자, 이제 단 걸 먹으니까 조금 표정이 올라오네요. 자, 봅시다. 자, 첫 번째 제목이 뭐라고 써져 있어요? 명제죠, 명제. 자, 명제라는 친구가 누구니? 라고 물어본다면 뭐라고 답할래? 참이나 거짓임을 판단할 수 있는, 즉 참과 거짓을 뭐 할 수 있어요? 판단할 수 있는 문장 또는 누구라고? 식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죠. 우리는 뭐 솔직히 식이다라고 생각을 하면 되는데 여기서 명제의 중요한 점은 누구예요? 판단이라는 거예요. 참거짓을 판단. 그럼 이걸 판단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죠? 내가 증명을 할 줄 알아야 된다라는 거 하나는 일단 잡아두도록 할게요. 자, 근데 옆에 명제 옆에 뭐라고 써져 있어요? 조건이라고 써져 있죠? 자, 명제보다 조건이 더 중요합니다. 그럼 조건은 뭐예요? 라고 얘기하면 그때그때 달라요 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때그때 다르다고요? 무슨 말입니까? 라고 얘기하면 얘는 항상 참이거나 항상 거짓이기 때문에 참거짓을 판단하는 필요가 있었다면 이 친구는 뭐 예를 들자면 우리가 방정식이다라는 친구가 있고 그 다음에 부등식이다라는 친구가 있을 수 있지. 자, 이 방정식과 부등식의 목적은 뭐죠? 근 찾자, 범위 찾자. 자, 그런데 그 근 이외의 값을 넣는다면 방정식이 성립하겠니 안 하겠니? 부등식이 성립하겠어 안 하겠어? 안 하죠. 성립을 한다라는 건 참이라는 거고 성립을 안 한다라는 건 거짓이라는 얘기야. 그럼 조건은 간단하게 얘기해서 방정식과 부등식에 있는 변수 x에 따라 다르다라고 얘기할 수 있으니까 조건은 정해진 거야? 안 정해진 거야? 안 정해진 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또 우리가 이거를 그냥 안 정해졌네 라고 넘어갈 수는 없는 사람들이니까 너 굳이 뭐일 때를 찾아야 되는 거야? 참일 때를 찾아주세요 라고 얘기를 하는데 참이 되는 원소들의 모임, 집합이죠. 그걸 찾아봤더니 그 애들을 우리가 앞으로 뭐라고 부르기 시작을 할 거다? 진리 집합이다 라고 부르기 시작을 할 거예요. 자, 그러면 선생님이 여기에서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냥 이렇게 받아들이셔도 좋아요. 조건이라는 친구는 간단하게 식입니다. 무슨 식, 무슨 식이라고 받아들이시면 되겠죠? 방정식, 부등식입니다 라고 받아들이는데 얘가 실물에 어떠한 식이 존재할 거냐? fx라고 얘기하면 뭐 x의 제곱 마이너스 3x 뭐 이런 거 존재할 거란 말이야. 근데 이 진리집합은 뭐예요? 그 식을 참으로 만드는 애들이죠. 그러면 이 식과 여기에서 진리집합이 그냥 동치관계다라고 생각을 하고 접근하시면 편하게 갈 수 있어요. 곧 식이 곧 얘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 그런데 진리집합은 이름만 들어도 파트가 어디예요? 집합입니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자, 근데 선생님 말씀하셨을 때 일단은 제 기억에 남는 첫 번째가 뭐냐면 조건이라는 친구가 더 중요하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왜 그럽니까? 라고 얘기하면 일단은 첫 번째에서 세 번째로 먼저 넘어가게 되면 이 조건이라는 친구를 두 개를 엮어 볼 거예요. 그래서 조건이라는 친구를 두 개를 엮어서 내가 이 조건 두 개를 뭐뭐이면 뭐뭐이다 라고 엮을 거예요. 그랬더니 무슨 생각이 나냐면 영어에서 가정법처럼 if that 구문이 생각이 들 거야. 뭐뭐 한다면 뭐뭐 할 텐데. 그러면 얘가 어떻게 되겠어? 내가 만약에 이걸 한다면 이러한 결과가 나올 텐데. 원인과 결과에 대해 생각을 해볼 수 있겠죠. 자, 그래서 가만히 생각을 해보다가 앞에 있는 친구가 뭐가 되는 거야? 가정이 되겠고 뒤에 있는 친구가 뭐가 되는 거야? 결론이 된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지. 근데 제가 누누이 강조하지만 이 친구는 뭐뭐 한다면 이라고 하시면 안 돼요. 수학에서는 이 친구가 뭐라고 받아들여야 된다고 했지? 명령이라고 너 이거 꼭 해! 이게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나오는 거야. 그럼 잠깐만, 내가 이걸 꼭 했다면 결과가 도출이 되는 거지. 그렇잖아요. 그럼 얘는 뭐가 되는 거야? 이제부터 명제가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즉 조건 두 개를 엮으면 조건 명제라고 얘기해서 조건이 뭐 이런 느낌으로 명제로 업그레이드 됩니다 라고 받아들이시면 되는 건데, 자, 명제의 목적은 뭐라고 얘기했죠? 판단을 하기 위해서 뭐가 필요합니까?
증명. 근데 이 증명은 뒤에서 요쪽에서 이제 얘기를 할 거고, 우리는 조건 명제를 증명을 해야 되는데, 선생님, 조건이 니으로 식이라고 얘기하셨는데, 근데 그거와 동시관계로 진리집합이라는 애가 존재한다며. 그렇잖아. 그러면 나는 이 조건 명제라는 P이면 Q이다 라는 이 명제를 증명할 때 나는 뭐 할 거예요? 라고 얘기하면 조건과 조건을 참으로 만족하는 진리집합의 포함관계가 성립을 한다면 얘이면 얘이다가 되지 않을까? 그러면 당연히 P이면 Q이다가 이걸 만족한다면 나는 당연히 그 주어진 조건 명제가 참이다 라고 얘기할 수 있겠지까지 받아들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자, 제가 명제보다 조건이 더 중요한 이유에 대해서 이해할 수 있으시겠죠? 자, 그럼 이제 두 번째 조건의 부정이라는 친구에 대해서 얘기를 해볼 거야. 자, 여기 와봐봐. 선생님이 조건이라는 친구는 소문자 P 이하의 알파벳을 쓸 수 있단다. P, Q, R, S, T 뭐 이런 애들을 쓸 수 있어요. 자, 근데 이 조건 P라는 애를 쓰고 내가 이렇게 X는 0보다 큽니다 라는 친구를 갖고 왔어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 내가 여기다가 large P를 썼어. 얘가 조건이니까 얘를 참으로 만드는 진리집합을 제가 표현하고 싶은데 제가 언제나 여러분들한테 누누이 강조하는 게 뭐죠? 표현법이잖아요. 솔직하게. 제가 지금 중괄호를 열었네? 집합 표현하겠다는 소리겠죠? 자, 그럼 나를 표현해 주세요. 어렵지 않아요. 저는 원소가 X고요. 제 소개를 하는데 저는 그냥 X가 양수예요. 라고 받아들이면 되겠지. 조건 제시법? 나도 조건, 나도 조건. 아, 그래 조건은 식이야. 그냥 갖다 붙이면 되는 거야. 라고 할 수 있겠죠. 자, 그런데 제가 이 친구를 부정하고 싶어요. 부정. 우리가 알고 있는 부정의 뜻 중에서 이 부정은 비로소 NOT가 되는 거겠죠. 자, 근데 내가 이 친구의 부정은 좀 모르겠어. 근데 이 친구의 부정은 알 것 같아. 왜냐면 우리가 앞에서 배웠던 누가 있기 때문에 라고 생각할 수 있는 거야. 여집합이란 게 있기 때문에. 그럼 자, 여기서도 강조합니다. 부정은 반대가 아니고 나머지예요. 나머지. 자, 그러면 나의 부정은 여집합과 동일하니까 자, 색깔 맞춰서 제가 P의 여집합이라고 얘기하면 저는요 X바 X가 뭐가 되는 거예요? 0 이하입니다 라고 쓸 수 있는 거겠지. 그러면 당연히 이 조건이 튀어나오면서 제가요 조건이 이거래요 라고 할 텐데 문제는 이 스몰 p에다가 여집합 기호를 쓰기는 좀 그렇잖아. 그래서 부정을 뜻하는 요 슬러시 기호를 갖고 와서 이 슬러시가 뭘 의미한다고? NOT, not을 의미한다. 그래서 P와 not P는 서로 부정 관계고 부정은 뭐 한다고요? 여집합스럽게 라고 생각하시면 편하게 갈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얘들아 조건 P를 주고 부정을 취하는 걸 배워봤어. 자, 그럼 이런 생각도 해볼 수 있겠지? P가 있고 Q가 있어. 조건 몇 개 있죠? 2개 있죠. 이 P와 Q를 또는 이라는 접속사로 연결을 했어. 그리고 여기에다가 괄호를 쳤어. 그럼 이 괄호는 몇 개? 1개로 만드는 기능이 있지. 그럼 나는 P 또는 Q라는 게 어떠한 새로운 조건이다 라고 받아들일 수 있는데 이 조건에 내가 슬러시를 붙였다는 건 뭐 하겠다는 소리죠? 부정을 취하겠다는 소리죠. 자, 근데 내가 잘 몰라도 차근차근 진리집합으로 따라오면 알 수 있는데 자, 가보자. 저 라지 P요. 저 라지 Q요. 또는 무슨 집합이죠? 합집합이죠. 자, 부정은 무슨 집합이라고 그랬어요? 여집합. 그럼 이렇게 썼더니 나 머릿속에서 뭐가 떠올라? 드모어가는 법칙이 떠오르면서 P의 여집합, 그 다음에 교집합, Q의 여집합입니다 라고 얘기할 수 있겠니? 자, 그러면 찢어보자. P의 여집합을 조건으로 다시 바꾸면 not P가 되겠고 또 누가 되겠어요? not Q가 되겠죠.
교집합은 뭘로 바뀌는 거야? 그리고로 바뀌겠죠. 자, 그러면 얘들아, 내가 조건을 부정하게 된다면 부정할 수 있는 건 다 부정하시면 돼요. 그러면 느낌이 여기에서 완성이 되는 건, 너 어차피 집합으로 바꾼 느낌이랑 이 느낌 알잖아. 이렇게 갔을 때 느낌이랑. 그러면 낫이 하나하나 분배되는 느낌이고 또 눈은 뒤집히네. 왜? 드모르간 때문에 그렇게 느끼면 되는 거죠. 만약에 제가 예를 들어서 이렇게 써볼까? 야, P and not Q에 전체 부정을 취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not P or Q가 된다라는 건 바로 알 수 있겠죠. 맞아? 그 부정을 취하는 건 어렵지 않으니까 편안하게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자, 보세요. 아까 조건명제라는 걸 말씀을 드렸는데 조건명제라는 용어는 잘 안 써요. 그래서 앞에다가 제가 가로를 써서 생략할 수 있게 만들어 놨어요. 자, 이 조건명제라는 게 조건 P이면 조건 Q이다 라고 써 있거든요. 자, 근데 한글로 쓰긴 좀 뭐해서 새로운 표현법을 갖고 옵니다. 자, 조건 두 개를 엮어서 만든 조건명제는 P, 화살표, Q라고 쓰게 되면 P이면 Q이다가 되는 거고, 자, 알파벳 따라가는 거 아니에요. 앞자리가 뭐예요? 가정의 자리, 뒷자리가 뭐가 된다? 결론의 자리라고 얘기해서 조건 두 개를 엮었더니 뭐가 되는 거예요? 명제가 되더라 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리고 이 가정은 곧 뭐가 돼야 된다고 그랬지? 너 이거야! 라는 명령이 된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죠. 그러면 이제 이 친구의 목적은 난 명제가 되었으니까 뭘 해줘야 돼? 판단이란 걸 해줘야 되는데 그 판단은 뭐 한다고요? 진리집합과 진리집합을 비교해서 이게 된다면 주어진 명제가 뭐가 되는 거죠? 참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주어진 진리집합의 포함관계를 봤을 때 이게 안 된다면 뭐가 돼주는 거예요? 거짓이 됩니다 라는 걸로 판단을 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나는 퍼스트의 목적이 뭐예요? 퍼스트의 목적이 진리집합을 끄집어 낼 수 있는 건데 아까 얘기했지만 뭐 해봤자 방정식 부등식밖에 안 주거든요. 근데 우리가 인수분해를 못하는 것도 아니고 부등식을 못 푸는 것도 아니야. 그럼 너무 쉽겠네? 그러니까 그걸 좀 어렵게 만들기 위해서 뭘 갖고 오는 거지? 여러 가지를 갖고 오는 거죠. 즉 수학 상에서 배웠던 방정식과 부등식에 좀 힘들었었던 미정계수가 들어가거나 다양한 해석을 하는 친구들이 여기서 또 종종 등장하게 될 거예요. 자, 그러면 조건명제 참거짓은 뭐 한다고요? 진리집합을 뽑아서 비교하면 된다라는 거 기억하시면 되겠고, 그때 참이 되면 이때의 표현이, 자 봐봐, 스몰 p, 스몰 q죠. 자, 화살표 표시는 해야 되는데 참입니다 라고 얘기해서 두 줄 화살표를 쓰면 이건 주어진 명제가 참입니다 라고 받아들이시면 되는 거고, 이 친구는 주어진 명제가 포함관계 안 되기 때문에 뭐 한 거예요? 거짓입니다 라고 쓰시면 되는 거예요. 거짓입니다. 그러면 다시 강조해볼까? 나의 참거짓 판단은 뭘로 한다고? 진리집합의 포함관계로 한다고. 여기에서 별표 하나 해서 팁이다 라는 걸 드리도록 할게요. 자, 여기에서 이 얘기 신경 써주세요. 자, 제가 벤 다이어그램으로 표현을 할 건데, 자, 여기에 P라는 친구가 있고 여기에 Q라는 친구가 있어요. 그러면 이 친구는 지금 이게 되니까 명제 입장에선 저는 뭐가 되겠어? 참입니다 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그런데 P하고 Q가 조금 싸워서 이렇게 존재를 했어. 그러면 문제가 뭐냐면 P면 Q이다를 물어볼 때 내가 이쪽에 있는 애들은 Q에 먹히기 때문에 포함되기 때문에 참이 돼요. 근데 문제가 뭐냐면 여기에 있는 애들 때문에 안 되는 거야. 즉 선생님 P면 Q이다가 참이 될 때도 있고 파란색 거짓이 될 때도 있어요. 주황색. 그러면 항상 100% 참인 게 아니니까 뭐 되는 거? 너는 거짓이라고 가는 건데 문제는 여기서 발생을 해요. 야, 너 그러면 주어진 명제가 거짓임을 증명해봐 라고 할 수 있겠지. 그러면 증명해봐. 그러면
여기 있는 원소 하나만 갖다 대면 되는 거 아니야? 나 여기 있는데 어떻게 돼요? 그러면 이걸 증명하는 애를 나는 앞으로 누구라고? 반례라고 얘기를 하고, 이때 증명은 진리집합 입장에서 뭐가 된다고요? P차 Q가 반례의 집합이니 증명할 때 거짓이야 라고 보여줄 때는 이 P차 Q를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이해할 수 있겠어? 자, 반례, 거짓이라는 친구는 당연히 뭐가 존재할 수밖에 없어? 반례가 존재한다는 거 꼭 기억해. 뒤에 귀류법에서 이게 나올 거예요. 거짓은 반례가 존재합니다. 아시겠어?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는 지금 안 써져 있지만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여기 할 때 모든이라는 친구와 어떤이라는 친구에 대해서도 얘기를 좀 해봐야 돼요. 자, 일단 모든은요 올이고 어떤은 영어로는 썸이에요. 타고 싶은 것 중에 하나죠. 자, 그러면 이 친구를 생각을 해볼 건데요. 자, 보세요. 그래, 솔로도 좋아요. 솔로가 좋아요. 되게 편해요, 솔로는. 편합니다. 자, 모든이 들어간 명제와 어떤이 들어간 명제가 분명히 존재할 때 나는 당연히 뭐 했으면 좋겠어? 판단을 해야 되겠지. 근데 말 그대로 모든이라는 친구가 참이 되기 위해선 이 진리집합이라는 친구가 여기도 진리집합이라는 친구가 뭐가 돼줘야 되냐면 나는 하나도 빠짐없이 다 돼야 돼 이 말이 되는 거야. 모든은. 자, 봐봐. 모든 A반 애들은 일요일 끝나고 주간 테스트를 볼 것이다. 참이야 거짓이야? 거짓이지. 왜 안 돼? 일찍 오는 애들이 있어서 안 되는 거잖아. 그렇잖아요. 모든이 되려면 주어진 애들이 다 일요일 수업 끝나고 남아서 시험을 봐야지만 참이 되는 거죠. 그래서 모든이 들어간 명제가 참이 되려면 진리집합이 유니버스가 돼줘야 되고, 어떤이 들어간 명제는 어떤 고1 A반 학생은 끝나고 시험을 볼 거예요. 볼 겁니다. 그러면 이건 참이야? 네. 그러면 한 명이 되든 두 명이 되든 상관 있어 없어? 보기만 하면 되는 거지. 그럼 나의 진리집합은 공집합이 되면 안 되는 거예요. 거짓인 거는 뭐 굳이 얘기할 필요 없죠. 참만 얘기하면 되는 거니까. 자, 그럼 이런 애들이 존재할 수 있습니다. 자, 보도록 할게요. 모든 실수 x에 대하여 x의 제곱은 0 이상이다 라는 명제가 있어요. 자, 그러면 이제 진리집합을 봐야 되는데 저는 모든이라는 단어가 들어갔으니까 저의 진리집합은 그냥 x는 실수 전체 유니버스가 되어버렸어요. 근데 x의 제곱은 0 이상입니다 라는 친구의 진리집합도 뭐가 되는 거예요? 저는 실수 전체가 되죠. 양수의 제곱 양수, 음수의 제곱도 양수, 0의 제곱은 0이니까 다 되는 거잖아. 그러면 이놈의 포함관계 이게 성립해 안 해? 성립하지. 그럼 주어진 친구가 누가 된다고? 참입니다 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이해되겠어요? 자, 그 다음에 밑에다가 어떤이라고 얘기하는 거야. 어떤. 자, 어떤 실수 x에 대해 x의 제곱은 뭐다? 0 미만이다 라고 썼어요. 그러면 난 뭐가 돼주면 되는 거지? 어떤이라는 건 몇 새끼든 중요하지 않아. 한 놈만 돼도 되는 거야. 그러면 그 한 놈이 누굴까라고 봤더니 실수 입장에서 제곱했더니 음수가 나오는 경우 있어 없어? 없네. 한 놈도 없네. 그러니까 얘는 뭐가 되는 거지? 야, 난 거짓이 되는 거네 라고 할 수 있겠죠. 자, 그럼 이제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고 이 친구와 이 친구를 뭐 해주세요? 부정해주세요 라는 거 한 번 더 할 거거든.
자, 부정을 할 땐 바꿀 수 있는 건 다 바꾸라고 그랬어. 자, 그래서 바꿉니다. 모든이라는 단어 바꿔주세요. 모든과 어떤이 서로 부정관계예요. 그 다음에 여기 있네, 부등호. 뭐 실수라는 단어를 바꿀 수는 없잖아요. 자, 바꾸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부정을 하게 되면 어떤 실수 x에 대해서 x의 제곱은 0보다 자, 부정이면 반대라고 그랬어요. 나머지라고 그랬어요. 나머지죠. 이상의 나머지는 뭐가가 되겠어요? 미만이 되겠죠. 이렇게 바꿔주셔야 돼. 자, 그 다음에 어떤 의 부정은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x의 제곱이 0이 있으면 이제 얘는 뭐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되겠죠. 아, 그러면 너 이렇게 되면 너가 어차피 똑같았네? 얘하고 얘가 무슨 관계였어? 부정관계였구나 라는 걸 알 수 있는 거죠. 자, 보세요. P면 Q이다 라는 명제, 원래 있는 명제, 오리지널 명제라고 해서 원명제라고 칭할게요. 두 줄 화살표야, 한 줄 화살표야. 그럼 아직 참인지 거짓인지 알아, 몰라? 모르지. 그럼 넌 그냥 너 참인지 거짓인지 모르는 애가 있어? 라고 하는데 앞자리가 가정, 뒷자리가 누구? 결론. 자, 근데 이 앞과 뒤의 자리를 바꿔버렸어. Q, P. 즉 가정에 있던 친구가 결론으로 가고 결론에 있던 친구가 가정으로 오고 그래서 화살표는 그대로 유지를 시켰어. Q이면 P이다라고 왔어요. 그러면 고민을 좀 해볼까? 무슨 고민이요? 그러면 이 친구는 지금 이름을 쓰게 되면 넌 리버스 했으니까 역명제라고 얘기를 할 거거든요. 인정? 자, 그러면 생각을 해보자. 선생님, P면 Q에다가 아직 참인지 알아? 모르지. 그럼 뭐 예를 들어서 이러한 상황이 왔다고 쳐. 참이야 거짓이야? 자리를 바꾼 친구는 지금 여기 있는 앞자리가 가정이죠? 그럼 이건 참이야 거짓이야? 거짓이죠? 자, 그 다음에 이번에는 이러한 상황을 얘기했어. 참이야 거짓이야? 참이야 거짓이야? 자, 그러면 이것만 보더라도 얘가 참이라고 얘가 거짓인 게 아니고 얘가 참이라고 얘가 거짓이라고 얘가 참인 것도 아니고 참이 될 수도 있는 거고 거짓이 될 수 있는 거야. 거짓은 또 뭔데 그러면? 아니 봐봐 이렇게 갔어. 거짓 그러니까 원명제와 그 한 명제는 여기를 역이라고 생각을 하게 되면 원명제와 역명제의 관계는 참과 거짓이 몰라. 서로 어떻게 되는 건지 몰라. 정해지지 않았어요. 대신에 우리 자리도 바꿀 수 있어? 괜찮아? 괜찮지. 뭐 문제될 게 뭐가 있어. 어차피 조건 하나 단독적인 놈이었는데 그거 이렇게 바꿔 낀다고 뭐 달라지는 거 있어요? 없어요? 없겠죠. 자, 근데 이제 여기에서 또 이상한 애가 하나 튀어나옵니다. 야, 너 여기다 부정 좀 해봐. 그러면 아니 왜 not Q이면 not P다를 만들어서 뭐 하게? 얘를 딱 하니까 자 봐봐. 요 그림 보세요. 참이죠? 자, 그러면 유니버스 그려서 영역 표시를 좀 해볼게요. 자, 제가 1번 영역, 2번 영역, 3번 영역이라고 할게요. 자, 이 상황에서 P면 Q이다 참 맞죠? 얘도 가볼게. 그럼 나는 뭐가 돼? Q의 여집합이지. 몇 번 영역이야? 3번. P의 여집합이지? 2번, 3번. 뭐? 지금 얘가 참일 때 얘도 뭐가 됐어? 참이 됐죠. 맞아요? 그럼 당연히 이것도 참이 같겠지. 근데 얘가 거짓일 때 얘도 영역 가볼까요? 얘는 색깔 바꿔서 1번, 2번, 3번, 4번이라고 얘기를 해볼게. 자, 나는 뭐 말도 안 되죠? 마찬가지겠죠? 그랬더니 뭐가 돼버리냐면 야, 너하고 너의 관계는 우리가 대우라고 얘기할 건데 너는 원명제와 대우명제가 항상 참이면 참, 거짓이면 거짓이라고 같아.
근데 그게 뭐? 그게 왜? 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 자, 그래서 우리가 원명제와 대우명제에서 여기 보세요. 명제와 대우의 참거짓은 언제나 뭐 한다고? 함께 간다라고 말씀을 드렸지. 자, 근데 봐봐. 그게 뭐? 어째서? 뭐에 중요한데? 라고 생각을 하면 이거예요. 자, 우리가 만약에 예를 들어서요. 자, x-1, x-2가 0이 아니면 x는 1이 아니다 라는 친구의 명제를 줬다고 생각해보자. 충분히 명제이죠. 근데 우리는 이걸 보고 흠칫하는 이유가 뭐냐면 얘는 좀 어색해. 많이 안 써서. 즉 주어진 명제에 부정적인 표현이 들어가 있어요. 그러면 솔직히 우리는 파지티브 하지 않습니까? 그렇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부정적인 얘기가 나오게 되면 좀 어색해. 싫어. 그래서 그거를 긍정으로 바꿨으면 좋겠어. 근데 보니까 대우라는 친구는 뒤집고 부정을 하면 원명제와 참거짓이 같대. 명제의 목적이 뭐라고 그랬어요? 참거짓 판단만 하면 되거든요. 그러면 지금 내가 필요한 건 부정을 없애고 싶은데 그럼 내가 원명제라면 나의 자리를 바꾸고 각각의 조건에 부정을 취하면 x는 1이면 x-1, x-2는 0이 되어버리니까 나의 진리집합은 1, 나는 1, 2. 포함관계가 성립을 하네? 그럼 나는 뭐가 된다? 두 줄 화살표를 쓸 수 있는 판단까지 왔지. 오늘 이거 왜 안 돼? 판단까지 왔지. 명제의 목적이 뭐라고요? 판단이에요. 참거짓. 거짓돼도 상관없는 거야. 거짓됐다고 틀린 거 아니야. 그러면 판단을 하는 데 있어서 일단 진리집합의 포함 관계를 보는 게 일반적이긴 한데 이 판단을 하는데 아까 맨 처음에 제가 증명이라고 쓰고 주황색으로 동그라미 쳤었잖아요. 맨 처음에. 그때 이 증명법에 우리는 크게 간접증명법과 직접증명법으로 나뉘는데 직접은 그냥 직접 해보면 돼요. 그리고 다 밝혀내면 증명이 끝나는 거야. 근데 얘는 무한계 나오면 여기서는 직접 증명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래서 수학에서 웬만해서는 간접증명법이 좀 많이 나오는데 이 간접증명법이 우리가 좀 이따 배울 귀류법이라는 게 있고요. 그 다음에 지금 얘기한 대우증명법이라는 게 있어요.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내년에 배울 수학적 귀납법이란 게 있어요. 근데 어차피 우리는 지금 요 두 가지만 자세하게 배우면 되는 거야. 그럼 대우증명법은 나한테 되게 좋은 친구예요. 뒤집고 부정을 했더니 증명이 쉬워지더라. 이 말인 거야. 이거 꼭 잘 쓰셔야 되는 거고. 그러면 이제 우리가 여기를 왔을 때 이 다음 진도가 뭘 나가야 되는지 또 보일 수 있겠죠? 잠깐 쉬었다 할게요. 그렇잖아? 꾸준하게 하시면 여러분들 잘 될 거예요. 근데 꾸준해 생략되어 있는 말이 있어요. 꾸준해 생략된 말이 있어요. 이러다 뒤질 수도 있겠다. 아시겠어요? 꾸준해 생략된 말이 이러다 뒤질 수 있겠다. 자, 보자 얘들아. 귀류법과 필충 조건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문제풀이로 바로 넘어갈 건데, 자, 아까도 얘기했죠. 간접증명법에 자, 우리가 귀류법이라는 거를 맨 처음에 썼어요. 이름은 참 이뻐. 그리고 내용도 어렵지 않아. 자, 내가 이게 썼어요. 그럼 이제 여러분들은 뭘 생각해? 저거 판단해야 되겠구나. 근데 판단하는 방법 중에 뭐가 있냐면 귀류법은 도대체 어떻게 판단할 것인가? 자, 이렇게 합니다. 이거 하나 기억하세요. 앞에서 거짓인 명제는 뭐가 존재한다고 그랬지? 발레가 존재한다고 그랬죠. 거짓인 명제는 발레가 존재한다고 그랬죠. 자, 그래서 내가 이걸 도저히 봐도 모르겠는데 그럼 넌 어떻게 증명할 거니? 귀류법은 이렇게 증명합니다. 일단은 결론을 부정한 명제를 만들어 버리세요.
결론 부정한 명제를 만들었어요. 그러면 P이면 not Q가 되겠죠. 그러면 이 결론 부정 명제가 오해하면 안 돼. 거짓이다를 밝히는 게 아니야. 거짓이다라고 밝히는 게 아니고 야 말도 안 돼. 이걸 밝히는 거야. 넌 성립할 수가 없는데 아예 넌 말이 안 되는 얘기야. 즉 결론 부정한 명제가 말도 안 돼. 뭘 찾아달라는 거죠? 모순임을 찾아서. 결론을 부정했는데 모순이니까 원래 있던 친구가 뭐가 된다고? 참이 된다라고 받아들이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결론 부정한 명제가 모순임을 밝혀서 원 명제가 참입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간단하게 예를 드리자면 그냥 말로만 설명드릴게요. 잘 느껴봐. 자, 실수라는 친구를 큰 범주에서 나누게 되면 유리수와 무리수로 나눌 수 있죠. 맞아요? 근데 이 유리수의 여집합은 무리수고 무리수의 여집합은 유리수라 유물이 제외하고는 뭐 또 나머지는 없잖아요. 근데 내가 이제 루트 2라는 친구를 갖고 와요. 루트 2라는 친구가 유리수인지 무리수인지 증명을 하고 싶어. 뭐 문제에 많이 나와 있으니까 다들 아실 텐데 이렇게 생각해 봐봐. 루트 2라는 친구를 가지고 무리수 집에 가서 저 무리수 맞나요? 라고 물어봤더니 야 너랑 비슷한 애가 너무 많아가지고 증명을 못하겠다. 그럼 어떻게 해? 유리수 집에 가서 물어보는 거야. 저 유리수 맞나요? 그랬더니 대뜸 꺼져. 너 아니야. 라고 하는 거야. 근데 어떻게 저를 알아요? 라고 얘기하면 유리수는 n분의 n꼴의 기하분수꼴로 나타내고 분모는 0이 아니고 분모 분자를 뭘로 나타낼 수 있죠? 정수로 나타낼 수 있다는 걸 알고 계시죠? 근데 루트 2는 아무리 해도 그렇게 표현이 돼야 안 돼요? 안 돼. 즉 네가 루트 2가 무리수니? 라는 명제를 증명하기 위해 결론 부정을 하면 루트 2는 뭐가 되는 거죠? 유리수입니다. 근데 넌 유리수가 될 수 있어 없어? 말도 안 돼. 아예 안 되는데. 그러니까 뭐가 되는 거야? 결론 부정한 명제가 모순이 되어버리니까 너 원래 있던 애가 참이 되는구나. 이런 식으로 증명하는 게 귀류법의 증명이 되는 거예요. 충분 조건과 필요 조건, 그 다음에 필충 조건, 이 세 가지에 대해서 얘기하면 되는데, 자, 얘네들은 일단은 먼저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게 뭐냐면 전제 조건으로서 주어진 명제는 항상 참입니다 라고 해서 스타트를 걸어버릴 거예요. 자, 근데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P가 가정이 아니고 앞자리 뒷자리가 가정과 결론이에요. 자, 그러면 제가 이렇게 가시는 데 있어서 자, 두 줄 화살표니까 저 참이야 거짓이야? 참이죠. 그럼 벤 다이어그램으로 진리집합을 표현하면 이런 모양이 나와줘야 되겠네. 근데 나는 가정의 진리집합, 나는 결론의 진리집합이야. 근데 나의 진리집합이 이 결론의 진리집합에 포함이 되는 데 있어서 어떠한 부가적인 조건이 또 필요합니까? 아니죠. 당연한 얘기가 되는 거야. 그러니까 P가 Q가 되기 위해선 어떠한 조건이 필요 없어? 충분해. 그래서 얘는 충분 조건이라고 생각하면 되고 이 충분 조건의 기본 꼬라지죠. 어디로 가는 거야? 우회전하는 이 방향성은 충분하다라고 받아들이시면 돼요. 그러면 내가 필요 조건과 충분 조건과 필충 조건을 제대로 얘기하기 위해선 세 가지가 필요한데 가정이라는 조건과 결론이라는 조건과 그 다음에 화살표의 좌회전, 우회전 이렇게 세 가지로 구분을 하시면 돼요. 자, 생각해 봐봐. 가정이 결론되는 건 당연해서 충분 조건이야. 근데 결론이 가정이 되고 싶어. 즉 화살표를 어떻게 요쪽으로 보내주고 싶어. 그것도 어떻게 보내주고 싶은 거야? 두 줄이니까 참이 되게 보내주고 싶은 거지. 근데 얘의 진리집합은 얘의 진리집합에서 일반적으로 이 관계인데 이게 성립하려면
이 관계가 되면 돼야 안 돼요? 안 되죠. 어떻게 돼줘야 돼요? Q가 여기 있고 P가 여기 있어줘야 되겠지. 그러면 결론인 친구가 가정이 됩니다 라고 얘기하려면 어떤 추가 조건들이 반드시 뭐 할 수밖에 없어? 필요할 수밖에 없거든. 그래서 화살표의 방향이 좌회전으로 가면, 그리고 그 상황이 참이라면 나는 무슨 조건이 돼야 되는 거야? 필요 조건이 돼야 되는 거예요. 이해되시겠어요? 근데 이제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선생님, 가정이 있고 결론이 있고 화살표의 방향으로 충분 조건, 필요 조건이 판단이 된다면 앞자리 있는 친구는 무조건 가정이에요? 라고 했을 때 그건 좀... 그래서 이걸 구분할 수 있는 게 누구라고 그랬죠? 은는 이가, 조사가 붙으면 그 앞에 있는 친구가 가정의 조건이 되는 거고, 뭐뭐이기 위한, 뭐뭐 되기 위한, 뭐뭐이다 라는 얘기가 붙으면 그 앞에 있는 조건이 누구라는 거예요? 결론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면, 자, P이기 위한, 자, 이것만 보더라도 이 친구는 가정에 있는 친구예요? 결론에 있는 친구예요? 결론에 있는 친구죠. 앞에 나왔다고 가정이 아니에요. P이기 위한 Q는 충분 조건입니다 라고 얘기한 친구의 표현을 잘못 생각하면 절대 안 돼. 앞에 있다고 P를 앞에 쓰는 게 아니고 은는 이가를 찾아서 네가 가정이구나. 그럼 당연히 네가 결론이구나. 그리고 충분 조건은 뭐예요? 우회전이죠. 그래서 이렇게 쓰셔야 되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자, 필요 충분 조건은 참인 상황에서 방향을 따지면 되는데, 니마, 내가 가만히 봤는데 이럴 때는 어떻게 되겠니? 같지? 그럼 필요를 가든 충분을 가든 상관이 있어 없어? 프리패스잖아. 그래서 얘네들은, 즉 진리집합이 서로 같을 때, 집합이 서로 같을 때는 P와 Q를 쓰고 양쪽에 프리패스라는 표현을 써주세요. 그래서 얘는 뭐라고 부른다? 필요 충분 조건 또는 필충 조건이라고 부르는데, 자, 여기서 잠깐만요. 자, 얘는 진리집합이 무슨 관계예요? 같은 상황이죠. 얘는 진리집합이 무슨 상황이에요? Q가 작은 상황이죠. 그러면 얘는 같다만 되는데 얘는 뭐도 되는 거야? 작다도 되고 같다도 되는 거죠. 그래서 문제 이렇게 나올 수 있어요. 충분 조건이지만 필충 조건은 아닌 애들, 필요 조건이지만 필충 조건은 아닌 애들이라고 물어볼 수 있는데, 그때는 뭘 생각하세요? 얘는 뭐라고? 진리집합이 작다와 같다가 둘 다 되는데 그 중에서 뭐만 제거해주면 되는 거야? 같다만 제거해주면 되는 거야. 자, 3단 논법. 자, 우리가 공부하는 바이블 책에는 이렇게 써 있을 거예요. 소크라테스는 사람이다. 사람은 죽는다. 그래서 소크라테스는 뭐 한다? 죽는다. 되게 뭐랄까 좀 세네. 자, 그럼 이렇게 해보도록 할게요. 3단 논법도 마찬가지로 전제 조건이 주어진 명제는 항상 뭐예요? 참인 상황에서 얘기를 하는 거고, 자, 방금 전에 얘기했던 것처럼 소크라테스는 사람이고 사람은 죽으니까 결론적으로 소크라테스는 죽는다라는 말은 내가 어디에서 어디를 가고 거기에서 여기를 가는데 이 징검다리 없이 다이렉트로 가겠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 거야. 근데 내가 여기에 조건을 P, Q, R이라고 썼을 때 당연히 전제 조건이 항상 참이니까 여기는 두 줄 화살표가 되는 거 알 수 있겠죠. 그랬을 때 결론적으로 P면 R입니다 라는 게 성립하는 거 알 수 있겠지. 진리집합의 포함 관계를 보게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P라는 진리집합은 Q에 포함되고 Q라는 진리집합은 R에 포함되니까 말이죠. 그럼 3단 논법은 뭐 하라는 거예요? 징검다리를 연결해 주세요 라는 건데, 징검다리가 눈에 잘 보이면 바로바로 연결하면 되겠지만 잘 안 될 때는 뭘 쓰세요? 대우를 써서 연결시켜라 라고 생각하면 돼요. 대우를 써서 연결시켜라. 이건 이제 뒤에 문제 나올 테니까 연습 한번 해보도록 할게.
자, 명제가 주어졌죠. 이 친구의 부정을 말하라는데, 야, 우리 참거짓부터 판단하고 가자. 여기에 뭐라고 써져 있어요? 모든이 참이 되려면 뭐가 돼줘야 돼? 다 성립해야 됩니다. 라고 얘기했는데, 요 앞이 가정이죠. 그럼 자, 얘들아, 내가 전체 집합이야. 즉, 실수 전체가 돼버렸지. 이미 대빵이 됐어. 참이 되고 싶으면 얘도 어떻게 돼줘야 돼? 얘의 진리 집합도 실수 전체가 돼줘야 되는데, 나는요, 이렇게 되어버리니까 실질적으로 요 부분은 없잖아. 그쵸? 그러니까 이게 참이 되겠어? 안 되겠어? 안 되겠지. 그럼 주어진 명제는 뭐예요? 일단 거짓임을 판단할 수 있는 거고. 자, 부정해 볼게요. 모든의 부정은 뭐가 된다고요? 어떤. 자, 그 다음에 어떤 실수 x에 대해서 x의 제곱의 부등호는 뭐 하라고요? 반대가 아니고 나머지기 때문에 미만입니다 라고 쓰게 되면 부정의 완성이 되는 거죠. 실수 전체에 부분 집합 A가 있는데 누군지 몰라야, 그러니까 내가 여기다 쓸게. 이게 누군지 몰라야 이 집합이 누군지 알 수가 없어. 자, 근데 이 명제가 참이 된대. X라는 원소가 A에 존재하면 그 절반들도 다 뭐가 된다? 원소가 됩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야. 자, 그래서 1번 문제는 E가 A의 원소이면 1, 2분의 1, 4분의 1이 다 원소입니다 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맞아요? 그러면 얘는 뭐가 되겠어? 참입니다 라고 얘기하는 건 당연하지. 근데 2번에서 이러한 얘기를 할 수 있어요. 2, 1, 2분의 1, 4분의 1, 점점점 이렇게 썼어. 그럼 이제 여러분들이 여기에서 X, Y, 뭐 임의 두 개를 꺼내서 곱해봤더니 만약에 이거 두 개 꺼내면 뭐가 돼? 곱하면 8분의 1이고 여기 존재하죠. 그래서 이거를 참이라고 쓸 수 있는데 잠깐만 문제가 있어. 무슨 문제예요 그러면? A를 알아 몰라? 몰라. 그러니까 2가 있고 그러면 1이 있고 2분의 이렇게 있는데 내가 여기에 3이 있다 없다? 그거는 얘기할 수가 없잖아. 3이 있을 수도 있는 거잖아. 그럼 있는 상황에서라면 우리들의 곱이라는 6이라는 친구가 존재할 수 있니 없니? 없죠. 그렇기 때문에 얘는 뭐가 되는 거야? 거짓입니다 라고 얘기하시면 되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그래서 제가 여기다가 내가 A를 모르기 때문에 여기에 만약에 2를 넣으면 여기에 만약에 2를 넣으면 여기에다 뭘 넣을 수도 있어? 3을 넣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주의할 건 2면 2분의 1, 4분의 1, 3이면 2분의 3, 4분의 3 가지만 그 위로는 올라갈 수 있다 없다? 없다야. 유니버스에서 조건 PQRS의 진리집합의 라지 PQRS인데요. 관계가 이렇게 되는데요. 자, 근데 이제 요거는 집합 내용이죠. 자, 얘들아 봐봐요. P와 Q의 합집합이 Q라는 건 당연히 P가 Q에 먹힙니다 라는 얘기하고 똑같은 말이겠죠. 맞아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Q교 R이 Q라는 건 어떤 얘기랑 똑같아지는 거예요? Q가 R에 먹힙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랑 똑같은 말이겠죠. 세 번째를 보는 세 번째 보긴 했는데 잘 기억이 안 나긴 해. 그래서 일단 패스. 네 번째 보세요. 요 친구는 드모르간 법칙처럼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 이 친구는 벤 다이어그램으로 그려버리게 되면 P, S, P, 유니버스를 썼을 때 자, 1번, 2번, 3번 영역인데 가보자. P의 영역은 몇 번 영역? P여는 3번 영역이지. S 여집합은 2, 3이지. 주어진 거 성립하네? 그러면 S는 P에 먹힙니다. 그럼 S가 P에 포함됩니다. 라는 것까지 세 번째 조건 쓸 수 있겠죠. 자, 이제 조건 몇 개 남았어? 하나 남았네. 자, 요 친구에 대해서 쓸 때는 자, 그냥 편안하게 쓰시면 돼요. 근데 한 가지 안 해줬으면 하는 게 뭐냐면 선생님 유니버스를 이렇게 쓰고요. 여기다 S를 쓰고
여기다 Q의 여집합을 써도 맞잖아요. 물론 맞지. 근데 그렇게 돼버리면 S는 뭐가 돼버리는 거야? Q가 돼버리는데 이 상황도 분명히 존재하지만 무슨 상황도 존재할 수 있다라는 거? 자, 그럼 이번에 이렇게 써볼까? 선생님, 만약에요. 내가 Q라는 친구를 여기다가 쓰고 S라는 친구를 여기다가 썼어요. 그리고 유니버스를 만들어 줍시다. 그러면 영역 입장에서 1번, 2번, 3번 영역일 때 Q의 여집합은 몇 번? 2번, 3번. S의 여집합은 S는 몇 번? 1번, 2번. 합집합은 1, 2, 3번이 되어버리겠죠. 즉 S는 Q도 분명히 될 수 있겠지만 Q가 S보다 작다도 될 수 있겠죠. 즉 이 말은 뭐예요? 작다도 되고 같다도 된다면 Q는 어디에 포함되는 거겠어? S에 포함됩니다. 라고 했었을 때 이 포함 관계가 맞다면 당연히 나는 두 줄 화살표를 써서 표현할 수가 있는데 우리 Q, SP, QS가 엮일 수 있다라는 거 보이시죠? 3단 논법 아까 얘기한 것처럼. 자, 그러면 맨 처음에 Q를 쓰고 두 줄 화살표를 써서 S를 써요. 그럼 S를 쓰고 P라는 걸 씁니다. 그리고 P라는 걸 쓰고 다시 Q라는 걸 쓰겠죠. 그럼 Q라는 걸 쓰고 R이라는 걸 쓸 텐데 잠깐만요. Q, S, P, Q 작아? 근데 다시 뭐야? Q가 나왔지. 그럼 결론적으로 우리들은 다 뭐 한다라는 거야? 같아가 되어버리는 거죠. 그러면 Q, S, P는 같은 거고 R이 대빵이네, 더 크네 라고 했을 때 여기 또 뭐라고 써져 있죠? 항상. 자, 가보자. 1번 맞아요? P면 R 되는 거 맞죠? 2번 맞아요? 맞죠? 3번 맞아요? 맞죠? 4번은 선생님이 같을 수도 있다고 얘기했는데 항상이니까 항상은 아니더라. 안 될 때도 있잖아요, 지금. 5번 P면 S 같은 거 맞죠? 다음 몇 번? 4번. 얘의 여기 참여되는 A의 범위를 구하고 그 범위 중에서 주어진 명제에 대우도 참여되게 만드는 A를 뽑아가지고 그 정수를 다 더해주세요 라는 문제가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그러면 역을 이제 써보자. 저 x의 제곱 마이너스 7x 더하기 10이 0보다 크고 x의 제곱 마이너스 a 플러스 4의 x 더하기 4a가 0보다 크다가 역인데 이게 참이 된대요. 근데 제가 솔직히 이거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물론 구할 수는 있긴 하지만 그래서 귀찮으니까 여기다 뭐 할 거예요? 대우를 칠 거예요. 대우가 더 귀찮을 수도 있긴 하죠. 자, 근데 여기서 보시게 되면 일단 얘가 일로 와야 되지. 그러면서 진리집합을 먼저 쓰게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렇게 되겠죠. 그럼 이 친구가 일로 와서 쓰는데 어떻게 되겠어요? 이거 또는 이거입니다 라고 쓸 수 있지 않겠니? 맞아요? 자, 그럼 얘를 참으로 만드는 A를 수직선에서 얘기를 해보도록 하자. 제가 여기가 2고 제가 여기가 5예요. 그러면 여기에다가 일단 어딘지 모르지만은 4라는 친구를 쓰고 A라는 친구가 요렇게 가든 문제될 거 있어요? 없어요? 없겠지. 그럼 만약에 A라는 친구가 요렇게 간다면에 A와 요렇게 간다면에 A를 놓고 봤었을 때 우리 둘 다 채워져 있으니까 바로 이 범위가 나온다는 건 생각할 수 있죠. 그래서 저를 만족하는 A의 범위는 2 이상 A가 누구 미만이다? 5 이하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여기까지 따라올 수 있겠죠? 자, 그랬을 때 이 친구의 대우가 참이되도록인데 잠깐만 얘들아. 내가 아까 나 요 좀 싫어요 라고 얘기했죠. 근데 대우가 참인 거는 원래 있던 얘도 참이에요 라는 거랑 마찬가지잖아. 그럼 굳이 대우 칠 필요는 있어요? 없어요? 없죠. 자, 바로 가보자. 저거 인수분해하면 이렇게 되는데 선생님 잠깐. A가 음수라면 이게 이쪽으로 와야 될 거 아니야? 근데 내가 지금 구한 A는 다행히 양수네.
그러면 그냥 요거 써도 문제될 거 있다 없다? 없다죠. 자, 그러면 저거 인수분해하면 뭐예요? 이렇게 되겠죠. 자, 그러면 이 명제가 참이 되게 하는 A 정수는 일단 넣어볼게. 2, 3, 4, 5 4개 있죠. 자, A는 2를 넣어볼게요. 성립합니까? 하죠. 3 넣어볼게요. 성립합니까? 4 넣어볼게요. 성립하네요. 근데 5는 성립해? 안 성립해? 안 성립하죠. 5를 넣으면 15가 되니까 넘어가 버리잖아. 그럼 내가 만족하는 정수 A값 다 구했고 더하니까 누가 나와요? 9가 나오겠죠. 이면 2다니까 자리 바꿔주세요. M 그리고 N 2 무슨 수이면? 홀수이면 M과 N의 곱은 무슨 수다? 홀수입니다 라고 하는데 여기에서 잊지 말자 얘들아. 자연수 MN이야. 알겠지? 자연수 MN. 자연수 MN인데 M과 N이 홀수래요. 그래? 그러면 내가 이렇게 써볼까? M이라는 친구는 2K-1, N이라는 친구는 2L-1. 그리고 밑에다가 K와 L은 무슨 수? 자연수라고 써볼게요. 그럼 M과 N이 둘 다 홀수라고 잡은 거 맞죠? 그러면 MN을 곱해주세요 라고 얘기하면 MN은 뭐가 되겠어? 당연히 2K-1 곱하기 2L-1이 되겠고 자, 전개하니까 4KL-2K-2L 플러스 1인데 홀수와 짝수를 구분하는 방법은 뭐예요? 2로 나눴을 때 나머지가 0이냐 1이냐 이 차이야. 그래서 0도 2로 나누면 나머지가 0이잖아요. 그래서 0도 짝수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럼 그 말인즉슨 2로 묶어주세요 라는 말과 같은 거니까 2에 2KL 마이너스 K 마이너스 L 더하기 1이 되어버려서 저는 뭐가 됩니까? 홀수네요. 그럼 대우명제가 참이니까 원명제도 뭐가 된다? 참. 자, 가보도록 하자. 증명하세요. 어떻게 증명할 거냐면 여기 써있네. 귀류법으로. 그 결론 부정에서 모순임을 이끌어야 된다는 사실은 기억하고 있죠. 자, 가보자. 이면이 보이니까 여기가 결론인데 결론을 부정을 적어도에 대한 부정을 배운 적이 있다 없다? 없다지. 자, 그래서 이렇게 할 겁니다. mn 중 적어도는 짝수라는 건 m과 n을 쓰고 자, 내가 짝이면 나도 짝일 수가 있고 내가 홀일 때 내가 짝일 수가 있고 내가 짝일 때 내가 홀일 수가 있고 내가 홀일 때 내가 홀일 수도 있다라고 해서 모든 상황을 구분할 수 있겠죠. 맞아요? 근데 적어도 하나가 짝수라는 건 일단 하나 이상은 짝수가 있는 상황을 얘기해 줘야 되는데 그게 지금 어느 상황이야? 이 상황이죠. 근데 이 상황에 잠깐만 우리의 유니버스는 이거예요. 근데 이 상황에 부정을 취하면 뭐가 돼줘야 되는 거예요? 이게 돼줘야 되는 거죠. 나머지라고 했으니까 나를 제외한 나머지잖아요. 그럼 mn 중 적어도 하나 짝수라는 친구의 부정은 뭐가 되는 거죠? 둘 다 홀수가 된다는 거죠. 그러면 이제 명제 다시 볼게요. x제곱 마이너스 mx 더하기 n은 0이 자연수인 해를 가지면 mn은 둘 다 홀수입니다 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자, 그럼 가정은 명령이라고 그랬죠. 자, mn은 무슨 수라고 그랬어요? 둘 다 자연수라고 했고 자, 자연수인 해를 갖는다 라고 했으니까 자연수인 해를 먼저 얘기를 해줘야 돼. 그래서 난 여기다가 자연수 알파라는 친구를 넣고 그 알파를 2차 방정식에 대입을 할 거예요. 오른쪽은 쳐다도 보지 마라. 가정에서 일단 얘기 끝내야 되니까. 그럼 이제 가만히 봅시다. 자연수니까 알파의 제곱은 당연히 자연수가 나오겠고 m하고 n은 무슨 수예요? 홀수라고 얘기를 해놨죠. 그러면 가만히 고민을 하다가 자, 여기에서 별표 하나 치고 n은 m 알파 마이너스 알파의 제곱이라고 쓰게 된다면 n과 m은 지금 무슨 수라고 잡은 거야? 홀수, 그 다음에 홀수, 그 다음에 알파 마이너스 알파의 제곱인데 알파가 무슨 수라고 했더라? 자연수라고 얘기했죠. 그럼 당연히 자연수를 구분 지을 때는
홀짝입니다 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자, 그러면 알파가 홀짝인 상황과 홀수인 상황과 짝수인 상황으로 구분해서 상황을 구분해 볼 건데, 자, 제가 홀수 들어갑니다. 홀수 곱하기 홀수는 뭐죠? 홀수죠. 홀수의 제곱은 뭐죠? 홀수죠. 홀수 빼기 홀수는 뭐 나와요? 짝수 나오죠. 3 빼기 1은 뭐예요? 2잖아. 짝수 나오네. 그러면 알파에 홀수를 넣었을 때 이게 성립하니? 안 하죠. 짝수를 넣어볼게요. 홀수 곱하기 짝수는 무슨 수야? 짝수죠. 짝제곱은 짝이죠. 짝 빼기 짝은 뭐예요? 짝이죠. 그럼 또 안 나와. 말도 안 돼. 모순이 나온 거죠. 그래서 결론 부정한 명제가 모순이 되니까 원명제는 참입니다 라고 증명할 수 있는 거예요. 자, 조건 PQR이 있죠. 각각의 진리집합의 원소들을 써볼까? 자, 조건 P는요. A가 B와 같으면서 동시에 뭐가 돼줘야 돼? 0이 되어줘야 되겠죠. 자, 조건 Q라는 친구는 완전 제곱식이니까 뭐만 해주면 되는 거예요? A는 B만 해주면 되는 거고, R이란 친구는요. 요거 A-2분의 1 B제곱으로 묶을 수 있죠? 그럼 얘가 어떻게 돼요? A-2분의 B의 제곱 더하기 4분의 3 B의 제곱은 0이니까. 부등식에서 배웠잖아요. 제곱 더하기 제곱이 0이라면 나도 0, 내가 0이니까 나도 0. 즉 Q의 진리집합은 A는 B는 같으면서 얘네들이 뭐가 돼줘야 돼? 0이 되어줘야 된다는 거죠. 자, 진리집합 확인했으니까 기억, 니은, 디귿 어떤 조건인지 찾아봅시다. 자, P는 가정, Q이기 위한 결론. 충분 조건입니까? 저는 0만 되는데 저는 다 돼요. 충분 조건 맞아요? 자, Q는 R이기 위한 저는 다 되는데 저는 0만 돼요. 그럼 어디로 가야 돼? 이쪽으로 가야 되겠죠? 필요 조건 맞아요? R은 P이기 위한 우리 같네? 필승 조건 맞아요? 네. 자, 유니버스의 조건의 진리집합을 주었는데 이 필요 조건, 충분 조건일 때 A와 B의 최대 최소값을 구하세요 라는 문제가 있거든요. 자, 수직선을 쓰고 가봅시다. 제가요 이렇게 쓸게요. 마이너스 1, 2, 4 제가 누구죠? P의 진리집합을 표현했다라고 보시면 돼. 자, 이제 녹색으로 Q를 얘기할 건데 Q는 P이기 위한 필요 조건이니까 화살표가 일로 가야 되겠지. 그럼 집합이 P가 큰 거야? Q가 큰 거야? Q가 큰 거지. 근데 Q는 A 이상이라고 했으니까 Q의 A가 여기 와 있으면 되겠어요? 못 먹죠. 그러니까 Q의 A는 어디 와 있어야 돼요? 이쪽에 와 있어줘야 되는 거죠. 그럼 저는 둘 다 채워져 있으니까 이렇게 쓸 수 있겠고 A의 최대값은 누구예요? 마일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R인데 R은 P이기 위한 충분 조건이니까 이건 잠깐만 R이 커 P가 커 P가 크니까 R이 먹혀야 되겠죠. 근데 R 난 또 B야? 그럼 뭐 그냥 바로 쓰자. 여기 있으면 완벽하게 먹히겠지? 그럼 제가 어떻게 돼? 이렇게 돼야 되겠죠? 그러니까 B의 최소값은 누구예요? 4. 두 개 더하면 누구예요? 3. 284번 PQ가 있는데 자 여기 보세요. P 또는 not Q의 부정을 얘기하래. P or not Q가 새로운 조건인데 그 친구의 부정이니까 그냥 진리집합으로 표현해 볼까요? P의 여집합 and Q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Q를 이렇게 쓰면 안 되잖아. 이렇게. 근데 Q교 P요? 그러면 Q차 P인데? 그치? Q차 P인데? 그러면 내가 Q하고 P를 일단 수직선에서 표현만 해볼까요? 나 마이너스 2고 나 3이셔. Q는요? 나 마이너스 3이고 뭐야? 나 5이셔. 그 Q에서 P를 빼면 여기만 남는 거잖아요.
Q에서 P를 빼면 그러면 이제 어떻게 돼? 마이너스 3 이상 X는 마이너스 2하고 3초가 X는 5 미만입니다 라고 얘기할 수 있겠지. 그래, 뚫려 있으니까 남잖아. Q에서 P를 빼면 여기 있는 것들은 다 빼고 이제 2만, 마이너스 2만 남잖아. 여기는 마3이 빠지니까 없잖아요. 이렇게 되는 거죠. 자, 보자. 287. 저 유니버스의 원소의 개수 몇 개? 20개. 4의 배수이면서 16의 약수인 건 4, 8, 16, 끝. 근데 이렇게 쓰면 틀려. 진리집합이라고 썼으니까 이 정도까지 해주는 센스. 선생님, X, Y, Z가 실수일 때 참인 명제만을 골라주세요 라고 했을 때 이 진입 판정 문제, 합답형 문제를 조금 어려워하는 친구들이 있는데 제가 누누이 강조드리죠. 개념을 잘 알고 계셔야 돼요. 자, 가보도록 합시다. 선생님, X, Y, Z이면 X, Y는 Y, Z보다 작습니다 라고 얘기가 나와 있는데 X, Y, Z라는 친구가 있어요. 근데 결론을 모르니까 결론에 Y, Z를 넘겨버리면 X, Y, 마이너스 Y, Z는 무슨 수죠? 음수죠. Y로 묶어버리면 어떻게 되겠어요? X, 마이너스 Z가 음수라는 상황으로 가버리겠죠. 자, 근데 여기 보세요. X, 마이너스 Z는 무슨 수가 나오죠? 음수예요. 나 음수야. 근데 Y랑 곱해서 음수가 나와야 되니까 나는 무슨 수 나와야 돼? 양수가 나와줘야 되겠지. 근데 문제가 뭐냐면 이 결론 입장에서의 Y는 양수라고 픽스가 되는데 제 입장에서의 Y는 제가 양이든 음이든 0이든 상관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 그렇기 때문에 나의 진리집합 Y만 놓고 봤을 때 나는 다 되는데 나는 양수만 되니까 누가 더 큰 거야? 얘가 더 큰 거지? 얘는 뭐예요? 이렇게 가야 되니까 거짓인 명제가 되는 거죠. 자, 근데 니은 보세요. 자, 니은은 뭐 굳이 뭐 다르게 얘기할 필요가 있어요? 어차피 X가 1 이하고 Y가 1 이하인데 더하게 되면 어떻게 돼? 2 이하가 나오는 건 자명한 사실인데 자, 그냥 팁으로 이런 거 봐주세요. 자, 선생님이 좌표평면을 드립니다. 자, 요것만 생각하세요. X가 1 이하라는 건 Y 언급이 안 돼 있죠. 즉, 1X 더하기 0Y가 1 이하라는 거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러면 X는 1? 너 누구야? 그러면 나 이거야. 그럼 나 이쪽 영역이 되는 거지. 그 다음에 Y는 1 이하니까 난 이거야. 그러면 가정을 얘기하는 진리집합이 뭐가 되냐면 이쪽이 되겠죠? 영역으로 나올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거야. X 더하기 Y는 2 이하죠. Y는 마이너스 X 더하기 2 있죠. Y는 마이너스 X 더하기 2라고요? 직선이지. 여기서 만나고 여기는 2하고 2가 되겠지. 근데 봐봐요. Y가 마이너스 X 더하기 2죠. 다른 걸 몰라도 저한테 배웠으면 이건 아실 거예요. 너의 Y좌표보다 나의 Y좌표가 뭐하다는 소리야? 작다야. 너의 직선의 Y좌표보다 어느 영역인지 감 오세요? 직선의 아래 영역. 그럼 이게 커? 직선의 아래가 커? 직선의 아래가 크지? 그러니까 먹히네? 그래 너는 참이네 라고 해석할 수 있어요. 자, 그 다음에 라스트 디귿 봅시다. 자, 그러면 느낌이 이거는 무슨 집합을 얘기한다고 받아들이면 돼? 교집합. 자, X제곱 더하기 Y제곱이 선생님 근데요 0보다 크면 X제곱 둘 다 동시에 0이 아니어야 돼요? 아니죠. 얘가 0이고 얘가 3 나와도 만족하잖아. 그렇지? 그럼 난 0이 되는데 난 0이 아예 안 된다고 그랬으니까 누가 큰 거야? 얘가 큰 거지. 그럼 이건 거짓이야? 네. 답은 몇 번? 2번. 유니버스에 대해서 조건 PQ가 진리집합을 갖고요. 근데 오른쪽 그린 것 같습니다. 그런데 선생님 거짓임을 보여주세요 라고 해서 말씀을 드린 게 있죠. 자, 명제가 거짓임을 얘기할 때는 누가 필요합니까? 라고 얘기하면 반레라는 친구가 존재합니다 라고 했죠.
근데 이 발레는요, 여기 보세요. P이면 not Q이다 라는 친구의 진리집합을 우리가 써보도록 할까요? P라는 친구는 뭐가 되겠어요? A, B입니다 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not Q라는 친구는 뭐가 되겠어? A, D, E 라고 쓸 수 있는데, 선생님, 제가 참이 되려면 포함관계가 돼야 되는 게 맞는데, 이 포함관계 중에서 A라는 친구는 여기에 존재해요. 즉, 특정 상황은 만족을 시킬 수가 있어. 이 말은 무슨 말이야? 항상 만족시킬 순 없다라는 거죠. 누구 때문에 그래요? B라는 친구 때문에 그런 거야. 이 B라는 친구 때문에 우리는 포함관계가 안 되니까 거짓이 되는 건데, 그럼 이 친구가 누구? 발레라는 건데요. 그 발레를 어떻게 찾습니까? 라고 하게 되면 앞에 있는 진리집합에서 뒤에 있는 진리집합을 뭐 하시면 된다고? 빼시면 된다고요. 그러면 차교여니까 P교 Q. 그래서 내가 원하는 답은 몇 번? B가 되어서 2번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리버스에 PQR이 있어요. 자, 얘들아 이 생각을 해줘야 돼. 문제는 쉽죠. 대표 유형이니까. 근데 PQR의 포함관계가 유독 이 특정한 상황에 왔을 때 포함관계를 가지고 거짓인 친구를 찾아달래. 자, 발레 얘기를 하고 싶긴 하지만 문제는 뭐예요? 포함관계가 안 먹히는 거 찾으면 되는 거죠. 자, Q이면 P입니다. 라지 Q가 라지 P에 포함이 돼야 됩니다. 맞나요? 네, 맞아요. 참. Q이면 R입니다. 맞아요. 근데 우리가 싫어하는 거 뭐죠? 부정. 그러면 누구 쳐버리면 된다? 대우 쳐버리면 된다. Q이면 P입니다. 1번과 3번은 같은 내용이죠. 3번도 참이겠죠. 4번 보세요. R이면 P입니다라고 대우를 쳐서 보니까 돼요? 아니죠. 5번 보세요. 2번하고 똑같은 내용이죠. 답은 몇 번? 4번. 즉 이 문제에서는 뭐 하라고요? 대우를 쳐서 가라. 언제 쳐요? 부정이나 내가 거슬릴 때 한 번쯤은 쳐보세요. 조건 PQ가 있는데 명제가 참이 되도록 어차피 얘기는 진리집합 꺼내주세요. 포함관계 봐주세요. 이 2단 구조로 문제 푸는 건 기본이죠. 자, 근데 나 절대값 이제 더 이상 쫄면 안 되죠. 절대값은 편안하게 가셔야 돼요. 자, 내가 구하고 싶은 주인공은 X만 있으니까 마이너스 3을 없애줘야 되잖아. 양변에 3을 더해주세요. 마이너스 K 더하기 3초가 X는 K 플러스 3 미만입니다. 라고 쓰고, 자, 그 다음에 Q는 바로 나와 있으니까. 그러면 이제 수직선에다가 표현을 좀 해줘야 되겠는데, 자, 수직선을 그리고 제가 마이너스 2부터 어디까지죠? 6 이하까지의 진리집합을 Q라고 얘기한다면 P라는 친구가 저는 초가 미만이 되어서 여기에 마이너스 K 플러스 3과 K 플러스 3을 얘기할 텐데요. 근데 얘들아 여기서 봐봐. 나는 이제 K가 미정계수니까 얘가 이쪽 움직일 수 있는 친구인데 6보다는 당연히 작아야 되겠지. 근데 나는 비어있고 나는 채워져 있어. 내가 6이랑 겹쳐진다고 가정해봐. 흰색은 6이라는 게 존재하지만 녹색은 6이라는 친구가 존재해 안 해? 안 하니까 겹쳐도 나는 포함되겠구나. 나도 마찬가지겠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그럼 K에 관해서 정리를 할 때 K는 왼쪽에서는 5 이하가 나오고 오른쪽에서는 뭐 이하가 나오죠? 3 이하. 근데 두 가지가 동시에 만족해야 되니까 K는 누가 되겠어? 3 이하를 만족하는 자연수의 개수는 몇 개? 3개라고 할 수 있는 거죠. 3번 문제 볼까? 봐봐. 너무 쉽죠? 거짓인 거 찾아주세요. 어떤 소수는 짝수이다. 하나만 되면 된다고 그랬어. 2 있으니까 참이네? 너 참.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다 돼야 된다고 그래서 하나도 빠짐없이 참. 어떤 실수 하나 정도는 이라고 얘기가 되어 있는 거죠. 자, 근데 이 친구를 뭐 그려서 보는 것보다 넘기면 x제곱 마이너스 x고 x에 x 마이너스 1로 묶어버리면 내가 곧 뭐가 되는 거예요? 0초가 x는 1 미만입니다 라고 쓸 수 있겠지. 그럼 어떤 양의 실수에 대해서 이거 만족하니? 네, 많이 만족하는데요. 그럼 나도 참이에요. 어떤 실수 x에 대해서 0인 친구가 있어요? 0 하나 있네요. 그리고 뭐도 있겠어? 마이너스 1도 있겠지. 두 개나 있으니까 나도 참이야. 무리수
모든 무리수를 제곱하면 유리수가 됩니까? 라고 했을 때 머릿속에 루트만 생각하시면 안 되겠죠. 자, 여기에서 살짝 이 얘기를 할 텐데 무리수라는 친구가 우리가 배우길 근호가 있는 친구도 있고요. 그 다음에 원주율 파이라는 친구도 무리수예요. 그 다음에 이제 뒤에서 배울 로그라는 친구가 있어요. 이 친구도 무리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또 미적분이라고 우리가 마지막에 배울 이과의 마지막 교재에 익스포넨셜입니다 라고 해서 자연상수라는 친구도 있어요. 이 친구도 무리수고 그 다음에 또 하나 삼각함수라는 친구도 있거든요. 이 친구도 무리수라고 보세요. 그러면 이 친구는 모든 무리수를 대표하진 못하니까 나의 제곱은 당연히 유리수가 나오겠지만 나의 제곱은 유리수가 나오니? 아니죠. 그래서 몇 번? 5번. 자, 전제 조건은 항상 중요합니다. 머릿속에서 내가 실수해요, 여기 참이래요 라고 얘기하면 바꿔준 다음에 생각을 해야 되겠죠. 자, 그럼 이제 여기에서 얘기를 하기 전에 이거부터 해보자. 제가 0이라는 진리집합, 제가 0이라는 진리집합은 y가 뭐든 상관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러면 저는요, x는 0 또는 y는 뭐가 되는 거야? 0이 되는 거죠. 맞아요? 이 말인즉슨 제가 0이면 저는 뭐가 나와도 상관없고요. 제가 0이면 제가 뭐가 나와도 상관없어요. 그 뭐가 나와도 상관없어요 라는 거에는 둘 다 동시에 0인 경우도 있는데 저의 진리집합은 저는 0이면 y가 0이 나와도 돼? 안 나와도 돼? 안 나와도 되죠. 근데 문제가 뭐예요? 저는 0이죠. 근데 여기서는 제가 0이 아닐 때도 있죠. 그렇잖아. 그렇기 때문에 얘가 큰 거야? 얘가 큰 거야? 얘가 큰 거지. 그렇잖아요? 잠깐만. 미안. 생각해보자. 얘가 큰 거지? 얘는 0이 돼도 그만, 안 돼도 그만. 그럼 다시 해야겠다. 이렇게 얘기하면 좀 복잡하겠다. 자, 이렇게 해봅시다. 자, 1번 여기다가 쓸게요. 자, x는 0이다 라고 얘기가 되어 있고, 자, 그 다음에 오른쪽에 있는 친구는 x는 0 또는 y는 누구야? 0입니다 라고 얘기할 수 있겠지. 저와 저의 진리집합을 봤더니 이 친구 때문에 저는 0이어도 되고 0이 아니어도 되는데 저는 무조건 0이어야 되겠죠. 그러면 포함관계가 맞습니다. 원명제가 참이죠. 근데 영명제는 포함관계가 안 되기 때문에 어떻게 되겠어? 거짓입니다 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면 여기 참이다 라고 얘기하는 건 원명제가 참이었을 때는 역도 참이 되려면 뭐가 돼줘야 돼? 진리집합이 같아져야 되고 아싸라게 원명제가 거짓이 돼버리면 어떻게 되는 거야? 그 역은 또 조사를 해봐야 되겠죠. 그러면 나는 어떤 방법을 쓸까라고 얘기하면 일단 진리집합을 구해보는 게 첫 번째. 그 다음에 생각해보자. 자, 2번에 대해서는 뭐가 되겠어? x가 누구보다 큰 거죠? 자, x는 누구보다 큰 거지? 그러면 진리집합의 포함관계가 얘가 여기에 뭐 할 수 있겠어요? 먹히니? 먹혀요? 수직선 그려볼까요? 3분의 7, 2가 여기 있으면 이게 3분의 6이죠. 3분의 7이 여기 있겠죠? 그러면 얘가 이렇게 돼야 안 돼요? 안 되잖아. 그럼 난 여기 참이야, 거짓이야? 거짓이죠. 자, 짝수 곱하기 짝수는 뭐죠? 근데 저는 지금 둘 다 짝수죠. 근데 xy가 짝수. 자, xy가 짝수라는 건 짝짝도 되고 홀짝도 되죠. 그럼 또 진리집합 얘가 더 큰 거네? 그럼 나도 안 되네? 그 다음에 여기 보세요. 나는 양수밖에 안 되는 난 양음도 되죠. 그럼 또 얘가 더 큰 거네? 그럼 나 또 거짓이네? 내가 0이라는 건 0, 0이라는 거죠. 실수 입장이니까요. 그럼 저는 0, 0, 우리 동치관계네. 원명제도 참인데 동치관계니까 뭐가 되겠어? 역명제도 참이구나 라고 볼 수 있겠죠. 보세요 얘들아. 309번을 이렇게 한번 풀어볼게요.
A, B라는 친구가 있어. 자, A, B가 무슨 수야? 실수 A, B야. 그래서 내가 머릿속에서 생각을 한 거야. 야, A는 X처럼 생각하고 B는 Y처럼 생각하자. 그럼 A가 곧 A축, B가 곧 B축이라고 해서 X축, Y축처럼 생각하면 평면이 만들어질 수 있는 건 자명한 사실이죠. 자, 그래서 평면을 만드는데 제가 A축, 제가 B축인데요. 그럼 이 친구를 제가 표현을 할 때 B라는 친구는 작아요. 마이너스 A 더하기 4라고 쓰는 거야. 근데 이렇게 생각하면 해석이 잘 안 되니까 그래요. 잠깐 너 갖고 와봐 라고 얘기하면 선생님이 여기다가 날개를 달아줄게. 그럼 이거 부등식 어떻게 해석한다고 배웠어? 너의 Y좌표보다 나의 Y좌표가 뭐하다고요? 작다고. 그러면 나는 무슨 의미가 되는 거야? 너는 직선보다 작은 애들이야 라고 얘기할 수 있겠지. 그럼 직선보다 작은 애들 절편은 4야? 그러면 너 이렇게 한번 그려볼래? 라고 해서 여기에 4, 여기에 4 라고 얘기해. 이 밑엔 영역입니다 라고 얘기하면 여기서 궁금증이 하나 생기거든요. 선생님, 밑에 영역에 존재하는 점들의 모임도 분명히 집합으로 얘기할 수 있는데 집합 중괄호 표현을 할 수 있어 없어? 못하는 거야. 왜죠? 순서상을 일일이 다 쓸 수는 없잖아요. 무한계니까 점이. 그래서 뭘로 표현하는 거지? 그림으로서 영역으로 표현을 해주는 것도 집합의 표현이다 라고 받아들이면 좋겠어요. 근데 그거의 해석은 뭐? 너의 Y좌표보다 나의 Y좌표가 작은 거야. 어떤 느낌이다? 만약 X가 1이었어. 그럼 Y좌표는 뭐 나왔어? 3 나왔지. 그럼 X가 1일 때 나는 3보다 작은 애들이라고 얘기하는 거지. 만약 X가 1이면 작은 애들, 이쪽 선은 다, 이 밑으로는 다 뭐가 되는 거야? 참인 애들이 나오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제가 이걸 하는데 얘가 가정자리에 있으니까 이 영역이 이 영역한테 뭐 해주면 되겠어? 먹히면 되겠죠. 근데 A는 K보다 작대. 그럼 이렇게 해가지고 이쪽 나와야 되겠지? B는 마이너스 1보다 뭐가 돼? 작대. 라고 얘기하면 B가 마이너스 1이니까 이쪽으로 잡고 제가 뭐 한 거예요? 작은 거죠, 지금 밑으로. 그럼 이쪽 영역이야.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내가 이 위쪽, 이 아래쪽 영역이죠? 근데 내가 이쪽 아래쪽 영역이잖아요, 지금. 그럼 내가 이제 얘로 인해서 이제 파란색을 될 건데 얘를 어떻게 잡느냐에 따라서 또는이니까 영역의 합집합을 시키면 되겠죠. 자, 그럼 머릿속에 생각을 해보자. 아래쪽 영역인데 내가 만약에 이쪽을 잡았어. 그럼 이쪽 얘기하는 거지. 그럼 만약에 제가 이렇게 해서 K라고 잡으면 이쪽 영역이잖아요. 그럼 이렇게 니은자로 영역이 생기겠죠. 그런데 문제가 뭐예요? 그럼 요 영역은 포함이 돼야 안 돼요? 안 되겠지. 그러니까 뭘 갖고 오는 거야? 너 그러면 이렇게 갖고 오면, 여기 K라고 갖고 오면 어떻게 되겠어? 이쪽이니까 다 먹힙니다 라고 얘기할 수 있겠어? 그럼 이 K가 커지면 계속 먹지만 작아지면 어디까지 작아지겠니? 라고 생각을 하면 당연히 어디겠어요? 요 4가 될 때까지겠죠. 그러면 A가 누구보다 작다라는 거야? 4보다 작은 애가 되고 그때가 K의 최소값입니다 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그 K는 누구예요? 4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림 이해 되시겠어요? 자, 근데 야, 잠깐만. 쏘리, 실수했다. 여기 보세요. 여기 남아 있었네. 그러면 여기가 아니고 여기겠네. 여기 교점 있는데. 여기 교점 있는데. 그러면 이 살구색하고 녹색의 교점을 찾아주세요 라고 얘기하면 여기가 뭐가 나와줘야 돼? 마이너스 1일 때 5 나와줘야지만 4가 될 거 아니야? 그럼 요 지점이 뭐가 된다는 거지? 5가 된다는 거죠. K는 최소값이 누구예요? 5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죠. 자, 근데 그림 이해가 안 돼요 라고 하시는 분들 때문에 자, 여기가 합집합이니까 이거에 대한 해석이 조금 힘들거든요. 그래서 이거의 명제가 참이라면 증명하기 위해서 대우를 걸어버릴게요. 대우를 가봅시다. A는 뭐가 되겠어요? K 이상 그리고 B는 마이너스 1 이상이 되겠죠. 그거이면
A 플러스 B는 뭐가 되는 거예요? 4 이상입니다 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겠지? 그럼 당연히 A가 보자마자 5라는 거 알 수 있겠죠. 그쵸? 그러니까 대우명제를 쓰면 편하게 잡을 수 있는데 선생님이 뭐예요? 집합을 영역으로도 표현할 수 있는 거고 그 다음에 그림을 그려서 포함관계를 봐도 되는 거니까 우리가 기하, 즉 그림을 그리는, 그래프를 그리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죠. 물론 풀이가 이게 조금 더 어렵지만 이것도 이렇게 하는구나 라고 알고 계시면 좋겠어요. 답은 누가 되겠어? 양쪽 다 A가 5가 아니죠. 미안합니다. K가 5겠죠. 그쵸? 자, 112번 문제 보도록 합시다. 조건 PQR이 있는데 명제가 모두 뭐라고 잡혀있죠? 참이라고 잡혀있어요. 먼저 주는 명제가 참이고 자, 여기 보세요. 연결시킬 수 있나요? 자, 이건 3단 논법으로 갈 수 있겠죠. 자, 근데 여기에 Q라는 알파벳과 여기에 Q라는 알파벳을 연결할 수 있는데 여기 not Q가 있어. 걱정하지 마. 대우 치면 되거든. 그래서 R이면 Q이고 Q이면 not P입니다 라고 연결을 시켰어요. 자, 이제 찾아보자. P면 R입니다 라는 게 돼요? 그럼 R이면 not P니까 다시 대우 치면 P면 not R이니까 안 되겠죠. 자, 그 다음에 2번 보자. P면 not R 맞죠? Q이면 not P 맞죠? not Q면 not R 대우 치면 맞죠? R이면 not P 맞죠? 답은 몇 번? 1번. 자, 마찬가지로 여기도 전제 조건이 뭐라고 써있어? 주어진 명제는 다 참이에요. 자, 근데 P면 R이다가 참임을 보이기 위해서 필요한 명제가 있는데 일단은 너와 나의 연결고리 어떻게 돼 있어? 잠깐만. 문제가 뭐냐면 P면 R이다지. 그럼 난 R이 필요한데 여기 뭐가 있어요? not R이 있죠. 그럼 대우 쳐봐봐. P면 not Q로 가고 미싱 링크네. S이면 어디로 가요? R로 가죠. 그럼 우리 둘만 연결해줘서 이게 참이다라고만 얘기하면 P면 R이다가 맞죠? 그럼 not Q이면 S를 찾아봐. 있니? 없네. 대우를 치면 not S면 Q를 찾아봐. 있니? 5번에 있네. 얘도 모두 참인데 3단 논법처럼 안 보였어. 근데 음악을 좋아하는 사람은 미술을 좋아한다. 그래, 음악을 좋아? P. 미술 좋아? Q. 음악 좋아하지 않아? not P. 체육 좋아하지 않아? 그럼 체육을 R이라고 얘기하면 not R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자, 모두 참이라고 그랬으니까 P면 Q가 되는 거고 그 다음에 not P면 not R이 되는데 내가 참이니까 대우 쳐버리면 R이면 P가 돼서 너와 나의 연결고리가 배우죠? 보이죠? 이렇게 되시겠지. 자, 그럼 가보자. 항상 참의 명제는 R이 누구야? 체육 좋아. 그럼 체육 좋아는 음악도 좋아. 그럼 음악이 좋으면 미술도 좋아. 그럼 4번 뭐? 체육 좋아하는 사람은 미술을 좋아한다. 맞죠? 그럼 딱 보이니까 4번 가시면 되겠죠. 보도록 하겠습니다. 필요 조건이란 단어가 나왔네? 봐봐 얘들아. P가 Q이기 위한. 그럼 은는 이가니까 가정짜리. 이기 위한, 되기 위한 결론짜리. 필요 조건이니까 이쪽으로 두 줄 화살표. 근데 충분 조건이 아니라는 건 동치 관계는 나오면 안 된다라는 거겠죠. 자, 그러면 그래. 일단은 너는 조금 있다 생각을 하고 진리집합부터 꺼내보자. P라는 친구의 진리집합은 X, Y 둘 다 0, 0인데 나는 돼요? 안 돼요? 나는 둘 다 0이어도 되고 둘 중에 하나만 0이어도 되는 거죠. 그럼 얘는 100% 충분 조건이니까 나는 그냥 틀린 거. 자, 2번 보세요. 자, 요런 친구들 X가 Y보다 뭐하다는 거야? 크다만 잡으면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친구를 놨을 때 X, Z, 마이너스 Y, Z라고 정리를 해서 Z로 묶어버리면 X 마이너스 Y가 뭐가 되는 거예요? 양수가 잡혀야 되는 겁니다 라고 할 수 있는 거겠지. 근데 나는
얘가 명령이라고 배웠잖아. 그러면 당연히 나는 뭐 해줘야 돼? 너는 x-y가 양수여야 해 라고 잡으니까 내가 무슨 수가 잡힌 거죠? 양수가 잡힌 거죠. 근데 문제가 뭐냐면 나는 양수만 잡았는데 야, 나 z가 있어. 그럼 내가 양이면 네가 양이지만 내가 음이면 너도 뭘로 가야 돼? 너도 음으로 가야 되는 거지. 그러면 여기에서의 x-y는 양도 될 수 있고 뭐도 될 수 있는 거야? 음도 될 수 있는 거죠. 즉 진리집합이 얘가 커요? 얘가 커요? 얘가 더 큰 거지? 그럼 나 또 충분 조건이라서 거짓 되겠네. 자, 3번 보자. 선생님 절대값이 같으려면 보자마자 저는 저 알아요. x, y가 0 이상이거든요 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죠. 근데 딱 봐도 저희는 0, 0인데 저희는 0이 있어요? 없어요? 없지. 그리고 저희는 음도 되지만 저희는 양만 되는 거죠. 누구의 진리집합이 커요? 이쪽이 크네? 그럼 이렇게 갈 수 있겠네? 그럼 나는 이제 뭐가 되는 거야? 필요 조건입니다 라고 3번 할 수 있겠죠. 자, 하는 김에 더 가봅시다. 저는 1만 되는데 저는 1, 0 되니까 충분 조건 돼서 거짓 되겠죠? 저는 x는 y도 되지만 저는 뭐도 돼요? x는 y에 마이너스 y까지 되니까 안 되겠죠. 답은 몇 번? 3번. 응? Z는 양수라고 나와 있어? 아, Z는 양수라고 나와 있구나. 못 봤네. 에이, 썩을. 자, 그럼 Z가 양수라고 얘기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래서 P는 Q이기 위한 필요 조건 다 써볼까, 그냥? 자, P는 Q이기 위한 필요 조건, R은 Q이기 위한 충분 조건. 자, 그러면 이 화살표를 이렇게 돌려서 가도 되겠죠? 맞아요? 그러면 너와 나의 연결고리가 보이니까 R이면 Q고 Q이면 뭐가 되는 거예요? P입니다 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지. 자, 그때 참여 명제를 골라주세요. 기억, 거짓이야. 니은 거짓이야. 디귿, 참이야. 리을, 대우치면 참이야. 답은 몇 번 되겠어요? 5번 되시겠죠. 뭐야, 또 말이 길어서 일단은 읽으면서 바로 정보 써보자, 얘들아. P는 Q이기 위한 충분 조건, Q는 R이기 위한 충분 조건. 연결되겠네? 그러면 요거를 여기다 갖다 붙였어. 그럼 P는 Q에 포함되고 Q는 R에 포함되잖아요. 그럼 벤 다이어그램을 한번 써볼까요? 뭐 요 모양이 가장 낫겠죠? 되겠어? 자, 그러면 이제 항상 옳은 거야. 항상에 언제나 생각을 잘 해야 돼요. 뭐 웬만하면 다 맞겠지만서도. 자, 1번은 보자마자 틀리죠? R이 가장 큰데 P하고 Q가 어차피 합쳐봤자 거질 수가 없으니까. 그럼 2번 P교 Q는 R, 너 항상 맞는데? 이거 항상 맞을 텐데? 너무 초반에 나왔네? 자, Q교 R은 뭐예요? Q죠? Q는 P에, 너 말도 안 돼. R차 Q는, 말도 안 되는 소리지. P합 Q여는, Q여에 P를 합치면 이 도너츠 모양이 빠지잖아요. 근데 R여가 거기를 포함시키니? 못 포함시키죠. 만약에 이해 안 가시면은 1번, 2번, 3번, 4번 영역으로 보여줄게. P는 몇 번 영역? 1번. Q여는 몇 번 영역? 3, 4번. 그럼 내가 포함하는 영역은 1, 3, 4면 R여는 몇 번 영역이야? 4번. 포함이 되겠냐 안 되겠냐? 안 되죠. 답은 몇 번? 2번 나오겠지. 325번 문제 읽어봅시다. 유니버스에 A, B라는 부분집합이 있는데 이걸 성립을 한대요. 필요 충분 조건인 것을 해서 그럼 일단은 우리 연산 한번 해보자. 자, 차집합은 연산에 방해되니까 교여로 바꿔줘야 되겠죠? 그러면 B차 A는 B교 A의 여가 될 거고 전체 여집합을 때려버리면 B여 합 A라고 쓸 수 있겠죠. 그랬더니 A합과 A합의 공통이 보이니까 두 가지를 묶어버리게 된다면 A합으로 뽑아내어 버리시고요. B교 B여가 나올 텐데 그게 A합 B가 된대요. 우변에서. 근데 저는요 당연히 뭐가 되겠습니까? 공집합입니다라는 걸 알 수 있겠죠.
그럼 A고 난 A와 B가 똑같대. 그럼 B는 뭐가 된다는 소리나 마찬가지겠어? A에 포함됩니다 라는 거 마찬가지겠고 그게 어디 있어요? 2번에 있습니다 라고 할 수 있겠죠. 필요 충분 조건이니까 같아야 돼요. 항상 성립하는 거예요. 자 보자. 필요 조건, 충분 조건일 때 A, B. 야, 어차피 말 이해는 했으니까 수직선에서 확인해 보면 되겠죠. 그래도 감사하게 뭐 부정 이런 건 없어서 다행이에요. 자, 일단 가보도록 할게요. 수직선 그리고요. 저 마이너스 5, 저 7. 제가 이렇게 사이 범위. 근데 얘는 얘 이견 필요 조건이니까 이렇게 되는 거죠. 제가 먹혀야 돼요. 그러면 제가 당연히 A가 이렇게 잡혀야 되는 건 사실이겠죠. 그러면 이쪽 가는 건 상관없으니까 우리 바로 이거 할 수 있잖아요. 그 문제에 당연히 A의 무슨 값 구하라고 써 있을 거야? 최대값. 그럴 수밖에 없죠. A의 최대값은 누가 되겠어요? 마이너스 5가 되겠죠. 자, 이번에는 B 이상 4 이하가 충분 조건이면 얘가 먹혀야 되는 거니까 B 이상 4 이하 4 B. 그럼 B는 4보단 작거나 같아야 되겠지. 근데 문제 여기 써있네요. 자, 이렇게 돼야 되겠죠. 그럼 B의 최소값은 누가 되겠어요? 마이너스 5가 되겠죠. 두 개 더하면 뭐예요? 마십이야? 수직선 먼저 그려보겠습니다. 수직선 그리시고요. 자, 마이너스 1, 0. 자, 제가 P예요. 그 다음에 3 이상이라고 해서 제가 P입니다. 그럼 not P라고 얘기하게 된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not P의 진리집합은 X가 마이너스 1 이하고 0 이상 X는 뭐가 나와줘야 돼? 3 미만입니다 라고 나올 수 있겠죠. 자, 그 다음에 Q하고 R은 X가 A 이하 B 이상입니다 라고 얘기해서 not P는 Q이기 위한 충분 조건이니까 자, 써보자. 마이너스 1보다 작고요. 0 이상 3 미만이고요. 그럼 제가 뭐가 되는 거야? not P입니다 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그럼 not P는 Q, 즉 A가 여기에 잡혀야지만 Q에 완벽하게 먹힙니다 라고 얘기할 수 있겠지. 그럼 A가 여긴 뚫려있고 난 채워져 있으니까 3 이하. 그러면 A의 범위는 이렇게 나오겠죠. 근데 여기 보세요. A차 B의 최소값이니까 A는 작았으면 좋겠고 B는 컸으면 좋겠지. 자, 그러면 이제 두 번째 수직선을 그려서 확인해 볼까? 자, not P는 not R이기 위한 필요 조건입니다 라고 얘기하면 자, not P는 not R이기 위한 뭐가 되는 거야? 필요 조건이니까 not R이 not P한테 뭐 해줘야 돼? 먹혀야 되겠죠. 자, 그러면 수직선 또 하나 그릴 필요 없이 여기 재활용하자. 제가 not P죠. not R은 뭐예요? 그러면 R 어디니? 저죠? 저의 부정은 뭐가 되겠어요? X가 B보다 작다가 되겠죠. 그럼 내가 먹히려면 여기 와줘야 되겠네? 되겠어요? 그러면 저는 또 이렇게 돼야 되겠네? 그러면 A의 범위는 뭐라고 쓸 수 있니? 라고 얘기하면 A, 아까 구한 게 A가 3 이상입니다. B는 뭐가 돼요? 마이너스 1보다 뭐 해줘야 되는 거야? 작아야 되겠죠. 맞아요? 자, 그러면 얘들아 여기 전체 마이너스를 때려버리면 마이너스 B는 1 뭐가 되겠어요? 이상입니다 라고 쓸 수 있겠죠? 그랬을 때 이 두 개를 더해버리면 A 마이너스 B는 뭐가 되겠어? 4 이상이 되겠죠? 즉 A차 B의 최소값은 누가 되는 거야? 4가 되겠죠. 자, 이렇게 빈칸 채우기 문제로 들어올 수 있고요. 빈칸 채우기는 생각보다 쉽게 가요. 그러면 자연수 n에 대해서 n제곱이 3의 배수면 n도 3의 배수이다가 참인 걸 증명하고 싶은데 제곱을 먼저 가게 되면 힘드니까 일단은 이 친구를 할 때 나는 대우라는 친구를 먼저 걸고 갈 거야. 그래서 명제의 대우는 3의 배수가 아니면 3의 배수가 아닙니다라고 써져 있는데 선생님 우리 솔직히 부정 싫긴 하지만 어쩔 수는 없어요. 그래서 n이 자연수인데 3의 배수가 아니라고 얘기하면 3k-1과 3k-2라고 표현할 수 있겠고 선생님 3k 플러스 1 플러스 2라고도 표현할 수 있겠지만 k는
자연수라는 조건을 조금 더 편하게 걸기 위해서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나머지가 2인 친구, 나머지가 1인 친구라고 받아들여주면 좋겠어요. 자, 그러면 가하고 나가 3k-1 또는 3k-2라고 잡힐 수 있겠죠. 그럼 여기에 다 똑같이 잡히는데 k 자연수니까 4번, 5번은 안 되시겠네. 자, 1, 2, 3 셋 중에 하나가 나오겠고. 자, 가가 만약에 3k-1이라고 잡는다면 얘의 제곱은 어떻게 되겠어요? 9k제곱 마이너스 6k 더하기 1이 나오겠지. 그러면 n제곱을 3으로 묶으면 3k제곱 마이너스 2k하고 그 다음에 여기 마이너스 플러스 1이죠. 이렇게. 그러면 지금 다가 뭐가 되는 거야? 3k제곱 마이너스 2k죠. 근데 지금 여기하고 여기 봤을 때 3k 마이너스 1일 때 다가 아니네. 3k 마이너스 1일 때 다가 아니네. 아, 라가를 봐야 돼. 라. 아니네. 3k 마이너스 맞네. 그쵸? 그럼 속과내기 하니까 너도 아니겠네. 그러면 내가 누구로 가면 되는 거야? 3k-1이라는 친구를 나라고 봤을 때 쟤가 누가 나오는 거죠? 라가 나오는 거죠? 그럼 나하고 라 이걸 만족하는 거는 누구밖에 없어? 요 친구밖에 없죠. 그럼 답은 몇 번 나오겠어요? 2번 나오겠죠. 루트 5가 무리수임을 증명하는 과정인데 제가 간단하게 알려드렸죠. 뭘 쓰라고요? 귀류법. 결론 부정에서 결론 부정한 명제가 모순임을 얘기해 줘야 되는 거야. 그쵸? 근데 그걸 빈칸 추론인데 자, 증명하는 과정인데 나는 뭘 쓴다고요? 귀류법 쓸 거예요. 그래서 나 무리수인데 나를 뭐라고 가정하고 싶은 거야? 유리수라고 가정하고 싶은 거예요. 그 B분의 A인데 A, B는 뭐가 되겠어? 더 이상 약분될 수 없을 만큼 다 약분이 된 상황이에요. 즉 약수가 없어요. 서로 소입니다 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뭐 기약분수입니다 라는 단어도 뭐 쓸 수 있긴 하겠는데 가 나만 봤어요. 니네 꺼져라. 너도 꺼져라 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자, 양변을 제곱해서 정리하니까 5는 B제곱분의 A제곱이지. 그럼 A제곱은 5B제곱이죠. 그럼 A제곱은 뭐가 되는 거야? 5라는 친구가 있으니까 5의 배수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근데 아까 얘기했잖아. n제곱이 3의 배수면 n도 3의 배수. n제곱이 5의 배수면 n도 5의 배수. 그러니까 여기도 5의 배수. 그럼 당연히 5의 배수. 5의 배수라고 하니까 당연히 여기 있겠네. 답은 몇 번 나오겠어? 3번. 근데 마지막까지 가보자. 그럼 A는 오케이. 아, 이것만 봐도 5의 배수란 걸 알 수 있겠죠. 아, 물론 5의 배수도 홀수, 아니잖아. 10 나오면 짝수가 되는 건데. 말도 안 되는 거잖아. 에이씨, 너도 꺼져. 자, 그러면 A는 5K고, 자, 여기서 보세요. A 제곱이 25K제곱으로 나갈 수 있는데, 위에서 뭐라고 설명했어요? 우리는 더 이상 약분될 게 없어요 라고 얘기했는데, 갑자기 B제곱이 5K제곱으로 나와버리게 된다면, B제곱이 5K제곱으로 나와버리게 된다면, 나는 5에 뭐가 있어요? 약수가 있는 거지. 하나가 있죠. 근데 A도 뭐가 있어요? 하나가 분명히 존재합니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A, B가 지금 둘 다 몇의 배수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야? 5의 배수. 둘 다 5의 배수니까 나 또 한 번 약분할 수 있다는 거지. 그 이 소리는 무슨 소리야? 너 응 아니야. 너 이제 약분 안 돼. 라고 했는데 너 이제 약분 돼. 라고 얘기해버리면 모순이 돼버리는 거지. 그래서 유리수라고 가정한 명제가 모순이 되어버리니까 원명제가 참입니다 라고 증명을 한 거예요. 아시겠죠? 마지막까지는 다는 5의 배수, 5의 배수, 5의 배수, 5의 배수라고 써주시면 되겠죠.